난 도화정이라고 해. 앞으로 내가 너의 누나가 되어줄게. 무서워할 거 없어. 나랑 집으로 가자.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한가요? 타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긴장 풀고 초호화 크루즈인 플루토호의 서비스를 즐겨보세요. 플루토호는 초호화 크루즈라 불문의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초대장을 받은 고객만 승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벌써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윤노아 씨, 그 초대장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요? 왜 그걸 보내주셨죠? 그리고 플루토호는 초대장을 받은 고객만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조사한 결과엔 그런 중요한 정보는 없었는데요. 당연해요. 플루토의 배경은 워낙 특수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배경이 특수하다고요? 윤노아 씨, 플루토호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죠. 윤노아 씨,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는 조사가 긴박하다는 걸 알았으면 새로운 정보는 처음부터 공유했어야죠. 이렇게 숨기는 건 재미없어요.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이번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헤이슨 사건이 플루토랑 연관이 있는 줄 몰랐을 뿐이에요. 만약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관련 정보를 처음부터 공유했겠죠. 그래요. 이유는 충분하네요. 그럼 이제 무얼 알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크루즈가 바로 플루토예요. 플루토의 소유자는 스월터 왕실의 한 귀족이죠. 거금을 들여 호화 크루즈를 만들고 그 위에 최고급 경매장을 지었어요. 경매장이요? 그럼 경매품은 뭐죠? 다들 플루토에 관한 전설을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 경매장이에요. 귀족이 흘린 정보에 따르면 경매장은 모든 손님들이 가장 원하고 단 하나뿐이면서 아주 보기 드문 경매품을 경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 경매장 때문에 배에 탑승한 걸 거예요. 그렇다면 도화준과 전에 장태산이 플루토호를 탔던 이유도 그걸 위해서였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두 사람도 이 경매를 통해 필요한 N2X 원료와 소위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의문점 두 가지가 생겨요. 우선 국내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N2X 및 그와 관련된 거래나 연구를 모두 금지하고 있잖아요. 플루토호의 모든 사람이 정말 왕실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배에서 이런 불법 거래를 하게 두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와 나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플루토호 크루즈의 초대장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중 한 명이 장태산이고요. 기업가로서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태산은 지금 입원을 한 상태고 무호적자인 도하주는 대체 어떻게 초대장을 구한 걸까요? 하지만 그들이 도하준을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 사이엔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와준도 자신의 능력으로 초대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도와준에게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있거든요. 설마 홍하 연구소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플루토는 탑승객을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각각 접대한다고 해요. 그중 비교적 낮은 등급의 탑승객은 대부분 유명 인사나 부자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대장은 구매로 얻은 거고 금장 테두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초대장은 바로 제 손에 있는 이 초대장이에요. 이 초대장은 따로 판매하지 않고 보통은 각국의 귀족들과 정치 및 재계의 수장들 그리고 경매의 판매자에게만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승객만이 그 전설의 경매에 참여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게다가 그가 팔려고 하는 물건은 아마 한가희가 말했던 불로장생약일 확률이 커요. 홍하 연구소가 연구한 불로장생약은 아직 미완성된 약물 아닌가요? 그런 약물을 경매장에 판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이죠. 모든 걸 떠나서 불로장생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은 2등급 탑승객들이거든요. 도와준의 약이 성공하면 가장 좋지만 성공 못하더라도 이런 꼼수로 그들을 흥분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도하준이 N2X의 원료와 인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이어간 다음 홍하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경매품으로 등록해 플루토호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얻은 결론이에요.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 같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 결론이 제 질문에 답이 되지는 않았네요. 윤노아 씨, 플루토 경매장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확실한 건가요? 물론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전 초대장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보를 받고 오래전부터 플루토의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 중이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요. 왕실을 조사한다고요? 대체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어디서 본 것 같이 낯이 익은데요. 이 도안의 스타일과 쓰인 자재를 보니 어느 귀족 가문의 배지 같아요. 하스프랑... 설마... 맞아요. 스월터 왕국의 하스프랑 가문 배지예요. 그럼 윤노아 씨가 현재 하스프란 공작으로 재임 중이신 분이
제 아버지세요. 그럼 윤노아 씨는 과거든 현재든 그리고 먼 미래든 자귀에는 아무런 관심 없으니 걱정 마세요. 지금의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공장님이 왜 이 초대장을 윤노아 씨에게 준 거죠? 왜냐고요? 아버지는 아마 환영받지 못하는 제게 이런 좋은 일을 맡기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들이 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란 생각 말이에요. 무슨 일이요? 참견은 또 무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초대장은 저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보내줬어요. 맞아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신에게 확실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겠죠. 당신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번 일은 저에게 주는 일종의 시련이자 또 일종의 보호이기도 하니까요. 윤노아 씨, 방금 공장님이 제보를 받고 플루토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스프란 가문과 수월터 왕국의 사이가 그렇게 화목한 사이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설마 플루토어를 소유한 귀족이 국교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말 누나를 그 싸움에 끌어들일 생각인 거예요? 말했듯이 전 자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 이 일에 도와준이 연루된 게 아니었다면 이 초대장을 꺼내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플루토어를 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당연히 가야죠. 게다가 이 중에 플루토어를 탈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왜죠? 플루토어는 스월터 깃발을 달고 있고 출항 후 5시간이면 바로 공해 영역에 진입해요. 경매는 공해상에서 진행되고 무슨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스월터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 신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편의를 제공하겠죠. 하지만 플루토호에서 안전이 보장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설마 장태산이 한가희에게 당부했던 말을 잊은 건 아니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제가 무사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거든요. 초대장을 줬다는 건 현재 제게 플루토가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게다가 지금쯤이면 크루즈 위에는 아마 아버지의 수하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장태산 일은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집사에게 처리를 맡겼으니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집사도 저와 함께 플루토에 같이 탑승할 겁니다. 그럼 제 친구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생각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일이죠?
제가 초대장을 꺼내고 난 뒤 그녀가 반드시 저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던가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윤노아 씨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녀가 저와 함께 간다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 말이 맞아요. 플루토호에 타는 순간 크루즈 내외부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저라도 예상 밖의 사고들을 완벽히 막아낼 순 없어요. 그러니 이 초대장을 받을지 말지는 직접 결정하세요. 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정말? 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그녀를 무사하게 데려올 것을 약속드리죠. 알겠어요. 그럼 출발 전에 호신용품을 준비해 줄 테니 다 들고 가. 그리고 계속 연락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줘야 해. 맞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달려갈게요. 누나,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화인 헬기라도 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좋아요. 그럼 두 분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하고 이곳에 남은 우리도 놀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미림시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은걸요. 예를 들면 공조팀과 도하 정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전에 정리했던 생각대로 헤이슨의 이 일련의 불법 행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재석, 조민우, 한가희, 도와준 중 한 명이라도 없어서는 안 돼요. 허재석의 유품과 조민우, 한가희는 모두 경찰의 통제하에 있어 안전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장태산이 나머지 공조팀 일원들과 도화정에게까지 손을 쓸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건 간단해요. 공조팀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곧 열리지 않나요? 백은호 씨, 내가 같이 이 사건을 맡을게요.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럼 도하정 씨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이제 11시 30분이니 환영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네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나타나지 않으면 환영식이 끝난 뒤 바로 찾아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준이 방에 있는 걸 아우지르가 확인했거든요. 배 안 고픈가요? 뭐라도 좀 먹을까요? 점심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디저트와 홍차 모두 스월터의 특산품이니 한번 맛보세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저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무도 안 드시면 제가 좀 맛봐도 될까요? 여기서 널 다 마주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비렐름. 나도 여기서 널 보게 되다니 조금 놀랍네, 칼. 그리고 사석에서는 윤노아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윤노아. 여긴 칼백작인데 스월터에 있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예요. 외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칼, 여긴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이셔. 응?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그냥 편하게 칼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긴 스월터도 아니고 전 그런 깍듯한 예절 같은 건 싫어하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같은 층에 묵고 있잖아. 네. 참, 이번에 크루즈에 탑승한 목적이 뭐죠? 그 전술 속 경매 때문인가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건 그렇고 넌 왜 이 크루즈에 탑승한 거지? 난 너무 무료해서 미림시에 놀러 온 거야. 그렇군. 근데 정말 놀랍네. 아오지루 공장님이 너와 함께 다니다니. 공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백장님도 방금 배에 타신 건가요? 아니요, 7일 전부터 와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각국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도 그냥 둘러보러 왔죠. 그럼 혹시 18층의 다른 승객들도 알고 계시나요? 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나다니다 몇 번 마주치긴 했습니다. (18층에는) 미림시에서 온 두 젊은이들과 스월토에서 온 두 상인들이 지내고 있어. 상인들은 예술품을 팔러 온 것 같아. 아마 경매의 판매자로서 왔겠지. 그리고 나머지 두 젊은이는 한 명은 하루 종일 방에서 통 나오질 않고 나머지 한 명은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다고? 그게 마침 저기 오네. 직접 한번 확인해봐. 안녕하세요, 칼씨. 안녕하세요. 두 분은 실례지만 두 분 혹시 윤노아 선생님과 테미스 변호사님 아니신가요? 인터넷에서 두 분이 해결하신 사건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견우라고 합니다.
저는 손님이 아닌 경매를 도와주러 온 몸이라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두 분은 스월터에서 오셨나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타국에서 스월터 사람을 만나니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우지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전 리오고 이분은 제 스승님이신 살리에입니다. 네, 전 줄곧 스승님 곁에서 예술품 감정과 경매를 배웠어요. 이번에 플루토호에 오른 것도 최근 손에 넣은 예술품을 경매에 내놓기 위해서죠. 리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뭐하러 해? 죄송합니다, 스승님. 하준아, 행복해? 응, 행복해. 누나를 만나고부터 난 매일매일 행복해. 그래. 이런 낡은 집에 살면서 툭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도 행복하다고? 응.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행복해. 하준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준아, 북구박기 궁금하지 않아? 북구박? 거기가 어딘데? 저긴 여기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곳이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준아, 저기에 가보고 싶지 않아? 나? 그럼 누나는 내가 저기에 갔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왜냐하면 하준이 넌 누구에게도 없는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기 때문이지. 이 눈으로 더 찬란한 세계를 봐야지. 그러니까 넌 저기를 가야 해. 알겠어. 누나, 나 저기 갈게. 혹시 성함이 저 말인가요? 네. 실례지만 저희 구면인 것 같은데요. 구면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전 자주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잘 안 만나서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기회에 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제 이름은 윤노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쪽은요? 저요? 도와준이라고 합니다. 도아준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난 척은 그래봤자. 스승님,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아는 사이는 아니고 얼마 전에 한 번 만났어요. 참 스승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응?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곧 12시라서요. 뭐 하는 짓이야? 내 휴대폰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죄송합니다, 스승님.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어? 네, 스승님. 살리에 선생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비타민이지 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먹어왔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연이네요. 이 시간에 여길 왔다는 건 잠이 안 오시나요? 왜요? 낯설어서요? 아님 도와주는 일이 걱정되어서요? 실례지만 혹시 트럼프 카드 있나요? 물론 있죠. 예전에 마술 보고 싶다고 했었죠. 네, 지금 이 분위기에 딱 맞는 마술이 생각나서요. 어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여기서 카드 한 장을 골라보세요. 그 다음 그 카드에 아무렇게나 표시를 해두세요. 네, 사인이든 아무거나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거면 돼요. 이제 이 카드를 입에 물어보실래요? 잘했어요. 이번엔 제가 이 카드에 표시를 할게요. 어디 보자.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단어를 써야겠네요. 두 손 좀 줘보실래요? 이제 입에 물고 있던 카드를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당신의 스페이드 세븐은 여기 있어요. 마술의 매력은 바로 불가해성에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 아직 알려줄 수 없죠. 하지만 오늘 밤만 당신에게 제가 선사하는 마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제가 드린 그 카드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고민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무서워하지 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 곁을 지킬게요. 저희 사이에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도와주니요? 언제요? 그렇군요. 시간이 늦었네요. 방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나머지 일은 내일 다시 얘기하죠. 네, 그 사람은 며칠간 제가 알아봤습니다. 도와주는 저희의 일에 대해 모르더군요. 선생님, 제 생각엔 이대로 도화준을 조사팀 쪽에 넘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자 손에 있던 물건은 이미 접수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칼. 네. 여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18층 손님인 세 분밖에 보지를 못했네요. 일단 뭐 좀 드세요. 무슨 소리지? 아우지르, 객실 쪽입니다. 무슨 일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죽어요? 누가요? 저 방 손님인 살리에 씨요. 들여보내 주세요. 스승님이 그렇게 되셨을 리가. 리오 씨, 일단 진정하세요. 정말로 방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사망한 게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좀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법의학자나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럼 칼 백작 이외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럼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칼. 도움이 필요하면 날 찾아도 돼. 알았어. 나한테 맡겨. 이럴 땐 네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아우지르, 선장을 데려와줘요. 네, 도련님. 상황은 좀 어때? 늦었어. 사망한 지 12시간은 된 것 같아. 12시간? 그렇다면 어젯밤 8시 이전에 이미 죽었다는 말이잖아. 시신의 사후 경직도를 보면 그래. 말도 안 돼. 스승님이 살리에 씨 몸에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고 후두부에 작은 혹이 있긴 한데 사망에 이를 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독한 술 냄새가 났고 머리와 옷에 술을 쏟은 자국이 있었어요. 주변에 깨진 술병도 있고요. 게다가 실내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없어서 제가 추측하기론 살리에 씨는 술에 취한 뒤 모종의 이유로 돌연사했고 머리의 혹은 넘어질 때 부딪혀서 생긴 것 같아요. 돌연사? 확실해? 육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여. 하지만 난 외과 의사일 뿐이야. 부검은 내 전문이 아니니 1차 소견 정도로 생각해줘.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려면 아무래도 전문 부검을 해보는 게 좋겠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고에 좀 더 가까워요.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전 부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 정도만 받아들여 주세요. 선장님, 18170호와 이 주변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규정상 안 되지만 윤 선생님의 부탁이니 일단 연회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사람을 시켜 영상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리오 씨, 어젯밤 6시경에 살리에 씨를 만났나요? 네. 스승님께 오늘 경매에 관한 일을 상의하려고 갔고 30분 정도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살리에 씨의 몸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전혀요. 제가 방을 떠날 때까지 멀쩡하셨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실 줄은. 전 그때 멀미약을 드리러 갔어요. 어제 7시쯤에 살리에 씨가 전화로 두통과 메스꺼움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사실 승객들이 자주 보이는 증상이에요. 종종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곤 하시거든요. 매니저님이 살리에 씨도 이런 상황인 줄 아셨는지 제게 멀미약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살리에 씨한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직접 대변을 했나요? 네, 당시 머리를 받치고 계셨고 목소리가 좀 불안정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계셨고요. 말리려고도 해봤어요. 누워서 조금 쉬시라고요. 그럼 방에 들어갔을 때 살리에 씨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제가 증인인거려.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그분과 대화도 나눴다고요. 맞아요. 직원분이 설명한 내용을 봐도 돌연사가 맞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겨우 이런 걸로 살리에 씨의 사망을 사고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무슨 의견이라도 있나요? 의견이랄 것까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경찰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 원인과 마지막 행적만 참고하진 않으니까요. 사건 현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상황을 분석해야 해요. 현재까지 칼 선생님과 이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이 중에 18170호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대로 살리에 씨의 사망을 사고로 단정짓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전에 승객 자료를 대충 훑어봤지만 없었습니다. 저기 변호사님과 윤노아 선생님이 함께 조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관련 공직자가 없다면 현장 조사에 적합한 분들을 찾아 조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분은 변호사시고 윤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시니
두 분 다 증거 수색의 경험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전에 미림시에서 두 분이 경찰과 협력해 사건을 해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적합한 분들이시잖아요. 괜찮은 의견 같네. 우리 몇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 배에서 윤노와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야. 네가 조사를 책임진다면 아우즈르 공장님도 도와주실 테고, 신분으로 따지면 공장님은 수월터에서 경찰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과찬이십니다. 다들 이렇게 원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전 아우지르까지 두 분과 함께 181705를 조사해서 일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추후 소통과 인계에 용이하도록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겠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한 CCTV 영상과 각종 문서들은 앞으로도 선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선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무슨 건의사항이요? 지금 즉시 플루토를 미림항으로 회항해 주십시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경매도 곧 시작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선장님은 경매를 할 기분이 드시나 보군요. 이 경매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혹시 선장님은 저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미림항을 떠난 지 한참 지나기도 했고 뱃머리를 돌릴 바엔 가까운 항구를 찾아 배를 대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항로대로 운행한다면 플루토는 앞으로 3일 안에 항구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망을 떠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으니 지금 배를 돌리면 내일이나 모레쯤 정박해 해당 사건을 현지 경찰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모두에게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선장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방으로 돌아가 쉬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알아요. 한 사람은 사건의 결론을 전언했고 한 사람은 의도치 않게 우릴 수사로 이끌었죠. 두 사람이 말을 꺼낸 시기가 정말이지 절묘했어요. 네. 그리고 아우지르, 저 두 사람을 잘 감시하다가 상황 생기면 바로 전해줘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벌써 사람을 시켜 감시 중입니다. 좋네요. 그럼 이제 사건 현장을 둘러보러 갈까요? 그 밖에 피해자와 주변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방 안에서 살리에 씨 본인과 관련한 정보나 단서도 찾아보죠. 우린 지금 바다 위에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으니 놓치는 것 없이 샅샅이 찾아봐요.
와인잔의 상태가 잔에 남은 술이 말라붙어 있어요. 누군가가 사용했던 거겠죠. 그리고 와인잔의 위치로 판단하면 두 사람은 이곳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요. 단정 지을 순 없어요. 리오 씨가 오기 전에 살리에 씨와 술을 마신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쓰러진 잔이 더 신경이 쓰이네요. 왜 이렇게 놓여 있던 걸까요? 그런 거라면 식탁 위에 와인 자국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요. 하지만 주변 바닥에는 흩뿌려진 술 얼룩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와인잔이 쓰러지면서 남긴 흔적은 아니에요. 이 와인은 마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에 뿌려진 것 같아요. 와인을 뿌린 사람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와인잔을 식탁 위에 대충 던졌고요. 그리고 흩뿌려진 와인 중 대부분은 그 사람의 몸 위에 뿌려졌고 남은 일부는 공중에서 떨어져 이런 흔적을 남긴 거고요.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하필 이 위치일까요? 게다가 여길 보세요. 이 흔적은 어떻게 된 거죠? 배가 흔들려서 남긴 흔적이라면 액자의 중앙이 아닌 테두리에 남았을 거예요. 아우지르, 어떻게 생각해요? 도련님, 아래에 남은 섬유질을 보아하니 이 흔적은 누군가가 액자에 부딪혀서 남은 것 같습니다. 액자에 부딪힌 흔적이요? 이 액자의 높이와 두 흔적의 위치로 판단하면 더 정확히 말해서 누군가가 살리에 씨의 머리채를 잡고 액자에 내리쳐 생긴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네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도한 음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사진의 배경을 보니 플루토의 연회장 같아요. 이건 리오 씨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에 따르면 세 사람이 같이 플루토에 탑승했는데 우리는 두 사람만 보았네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휴대폰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켜지나요? 아니요. 충돌로 메인보드가 파손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플루토가 경매의 판매자들을 위해 준비한 경매품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판매자는 경매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주최 측에게 케이스를 제출한다고 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전에 말했던 플루토 경매의 특색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이 조각상은 유명한 예술가 롤스의 작품이에요. 조각상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 정도 크기의 조각품은 롤스의 작품 중에서도 수량이 가장 많고 가격도 낮아요. 살리에 씨는 왜 이런 물건을 경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리에 씨가 이 정도의 경매품으로 플루토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살리에 씨는 칼과 도와준 씨처럼 플루토가 처음 미리망에 정박했을 때 배에 탔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칸에 적힌 숫자는 아마 복용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어제 저녁 18시에 살리에 씨는 살아 있었어요. 리오 씨의 진술과 일치해요. 와인의 흔적 같은데요. 이 흔적의 모양은 왜 그러세요? 누군가에게 밀쳐져 소파에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고요? 대체 누굴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얘기를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죠. 플루토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이번 크루즈 여행 정말이지 흥미진진하네요.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조사 중인데 별일 아닌가 봐요. 그건 그렇고 백은우 씨, 공조팀 사건이 곧 법정에 오를 텐데 긴장되지 않아요? 지루한 질문이네요. 지루하다뇨. 신경 써주는 건데. 그리고 알다시피 한가희의 말에 따르면 장태사는 당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경계심을 드러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어요. 물론이죠. 난 포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래야 내가 아는 백은우 씨죠. 여긴 별 문제 없는데 강혁 씨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혜진 왔습니다. 혜진? 누구시죠? 못 보던 분들인데요? 아, 전 오늘 막 여기로 발령난 의사예요. 전 양희철이고 이쪽은 제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철?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은요? 그 선생님은 오늘 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대화는 이만하고 빨리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아직 돌아야 할 병실이 많아서요. 도와준을 아세요? 누구요? 도화준? 그게 누구죠? 모르는데요. 아, 저기 혹시 일부러 트집 잡으시는 겁니까? 혜진이라는데 뭔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안 비키시면 저희도 그냥 나가겠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린 책임 못 져요. 저기 양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그냥 좀 물어본 걸 갖고. 아시다시피 하정 씨 병세가 위중하다 보니 옆에서 보살피는 저희도 더 많이 조심해야 해서요. 그 말씀은 저희 의사들이 환자를 방치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상태 좀 봐주세요. 네,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게요. 이게 대체 어떻게... 정말 큰일이군. 선생님, 왜 그러시죠? 한마디로 끝낼 상태가 아니군. 간병인분, 어서 가족분께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하정 씨 가족은 다들 외지에 있어요. 바로 오긴 힘들 텐데.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군요. 그럼 사무실로 잠시 따라오시죠. 네? 사무실까지 가야 하나요? 그럼요. 잡담은 그만하고 어서 가시죠. 연기 잘하네. 배우 해도 되겠어? 저 무슨 일이죠? 도하정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 강혁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왔어요. 벗어나요? 왜요? 당신의 동생 도하준을 위해서요.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살리에 씨의 죽음과 좀 전에 181705에서 본 것들을 조합해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맞아요. 칼의 추측과 방에서 발견한 것들을 조합해보면 답은 이미 분명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살리에 씨의 죽음이 돌연사가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유가 뭐죠? 소파 손잡이 가까이에 있던 액자 때문에 살리에 씨의 혹이 생겼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리고 누군가가 살리에 씨를 액자로 내려치면서 뒤통수에 혹이 생겼겠죠. 만약 술에 젖은 사람이 살리에 씨라면 이 과정이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 씨의 사망 원인은 그리고 만약 그 충격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사고가 아니겠죠. 물론이죠. 뇌출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전문적인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우즈르에게 살리에 씨의 후두부에 혹이 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전했어요. 그 혹이 액자에 난 흔적과 같은 것이라면 추측이 성립되겠죠. 저희가 추측한 사망 시간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직원의 상태를 관찰해봤는데 거짓말 같진 않았거든요. 뇌출혈로 인한 사망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죠. 그러니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19시 30분에서 20시 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직원이 저녁 7시에 살리에 씨가 프런트에 전화해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었죠. 살리에 씨는 그때 이미 두부에 충격을 받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돼요. 맞아요. 선장님께 CCTV 영상을 부탁했으니 같이 자세히 살펴봐요. 그 김에 리오 씨와 살리에 씨가 내놓으려던 경매품과 사라진 제3의 인물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죠. 무슨 일로 절 부르셨죠? 질문이요? 스승님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저 의례적인 질문일 뿐이니 긴장 푸세요. 그렇군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스승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말씀드릴게요. 리오 씨, 혹시 이 사진을 아시나요? 아, 이 사진은 저와 스승님 그리고 친구와 같이 찍은 평범한 사진이네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요. 사진의 배경은 누가 봐도 플루토의 연회장인데요.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고요. 리오 씨, 이래도 평범한 사진이라고 하실 건가요? 그게... 전에 이 친구와 같이 플루토에 탑승해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이상할 것 없잖아요.
리우 씨, 이 여성분과 연인 사이시잖아요. 아니요, 전 부인하려 하지 마세요. 사진이 이미 진실을 말해줬으니까요. 사진 속 세 분은 각자 포즈를 취하셨지만 리오 씨와 금발 여성분의 표정과 동작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심리학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사람, 특히 연인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과 동작을 따라하고 그게 점차 습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사진 속 당신들의 모습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실질적인 증거죠. 맞아요. 이 사람은 제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린이고 저랑 함께 스승님께 저희는 함께 자라면서 스승님께 배웠어요. 늘 함께 했었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왜 두 분의 관계를 부인하신 거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전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3개월) 전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잔인하게 살해되었어요. 범인은 찾았나요? 아니요. 현장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지금껏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았어요. 저흰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함께 자랐어요. 린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린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올리기 싫었어요. 또 슬퍼질까봐. 범인을 찾기 위한 시도는 해보셨나요? 그럼요. 범인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었어요. 살리에 씨는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요? 선생님도 분노하셨고 다른 세력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조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셨죠. 네, 물론이죠. 보시다시피 저희는 사제지간이에요. 살리에 씨가 담임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의 사제지간이 아니에요. 전 가방끈이 짧거든요. 제 담임 선생님일 리가 없죠. 사실 전 스승님이 거둬주신 불황아예요. 네, 절 줄곧 키워주셨어요. 예술품 감상과 경매에 관한 지식과 기술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각종 경매에도 참여했어요. 스승님이 절 막대했다고요?
괜찮아요. 그런 말 자주 들어서 익숙해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니까요. 단둘이 있을 땐 잘해주세요. 살리에 씨한테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요. 스승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스월터에서 불황아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생활비도 거의 스승님이 내주시니 감사해야죠. 그렇군요. 당연하잖아요. 아니면 뭘 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어젯밤 6시에는 이튿날 경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스승님이 계시는 방으로 갔어요. 저흰 술을 마셨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죠. 대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와 스승님 사이에 갈등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가요? 그럼 181705에서 나올 때까지도 모든 게 정상이었단 말씀이시죠? 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리오 씨, 그럴 리 없을 텐데요. 네? 제가 봤을 때 리오 씨의 얼굴에는 두렵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살리에 씨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없었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영상이 이렇게 흐릿한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리오 씨 말이 맞아요. 참, 181705에서 롤스의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경매에 나갈 물건인가요? 맞아요. 확실해요? 이 정도 크기의 롤스 조각상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이 조각상으로 초대를 받으신 건가요? 맞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더 물어보실 게 남았나요? 아닙니다. 근데 두 분은 스승님의 죽음에 관해서 아닙니다. 그럼 가볼게요. 네. 리오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린 씨의 사인에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리오 씨 자신이 슬픈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린 씨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전의 반응을 관찰해 봤을 때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는 행동에 더 가까웠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아는 것을 왜 두려워할까요?
리오 씨한테 그 일은 어떤 위협도 없을 텐데요. 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전 신문 중에 리오 씨의 몇몇 반응들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살리에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리오 씨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살리에 씨와의 관계가 어땠나요? 고마운 사람인가요? 살리에 씨가 린 씨의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리오 씨의 대답과 표정 그리고 동작이 하나같이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린 씨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리오 씨가 굉장히 화가 난 게 느껴졌죠. 그 분노는 범인을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제대로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어요. 더 많은 증거가 뒷받침해줘야만 추측을 하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리오 씨와 살리의 시간의 관계가 당사자의 말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도련님, 이것 좀 보시죠. 저와 칼 씨가 피해자의 호크처 모발에서 미세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조각은 액자의 재질과 그 위에 남은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의 추측이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살리에 씨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했는데 그 안에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그 사진의 마지막 이상했던 점이 이해가 되네요. 여길 봐요. 린 씨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팔에 힘을 주고 살릴 씨와 최대한 떨어지려 하고 있어요. 전엔 린 씨의 이런 반응이 대체 어떤 감정에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반항? 회피? 아니면 낯가림? 그런데 이제 알겠네요. 그게 공포였다는 걸. 린 씨는 살리에 씨의 접촉을 두려워한 거예요. 린 씨와 살리에 씨의 대화로 봤을 때 린 씨와 리오 씨는 유괴를 당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인신매매범에게서 도망친 후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살리에 씨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유교된 아이들이 대체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아시나요? 팔려가고 착취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심지어 누군가의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인신매매범의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생명은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 역시 잔인하게 밟혀요.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암흑 속으로 떨어지고 말죠. 네. 하지만 도망친 후에 마주해야 하는 일도 적지는 않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명하기 힘들었을 테고, 길을 떠도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었겠죠. 신분이 없으니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어두운 과거와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공포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어쩌면 여생을 영원히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지도요. 네, 살리에 씨가 그들에게 준 건 보통 사람의 삶이고, 그 둘에게 그건 사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더구나 린 씨는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불공평이 넘쳐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질적인 사건은 매년 수없이 발생해요. 그중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아이들은 극소수죠. 대부분 무너진 가정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운명에 따르는 일뿐이에요. 괴로워 마세요. 이 세상에는 당신과 저, 조사팀, 그리고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더 완전한 법률, 더 발전하는 수사기법, 경찰과 시민의 연합,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움까지. 세계 곳곳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노력과 변화가 한데 모이면 언젠가는 현실이라는 큰 나무를 뒤흔들 수 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죠. 살리에 씨의 휴대폰 속 정보와 혹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오 씨의 혐의는 아주 무거워요.